가을 끝자락 시골 마을에는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들판 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는 90살 할머니 김순덕과 그녀의 아들 김철수가 살고 있었죠. 집 마당 한 구석에는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백구가 할머니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약 드셔야죠. 철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지 벌써 몇 년째 할머니는 점점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돌아가신 남편을 부르기도 하고 어린 시절 살던 고향 이야기를 하며 길을 나서려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나?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며 물었어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거든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백구는 할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정정하게 마당을 쓸던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었어요. 대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하는 할머니를 백구는 조용히 지켜보며 따라다녔습니다. 철수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책임감에 지쳐갔어요.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마다 할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백구야, 너라도 할머니 좀 잘 지켜줘. 철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철수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 또다시 어디론가 가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또다시 설득해야 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철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철수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돌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철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철수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할머니 방을 확인했을 때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철수는 급하게 집 안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마당도 모두 비어 있었죠. 백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할머니 방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철수를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야, 백구.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백구도 함께 사라졌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장 김봉수는 즉시 마을 방송을 통해 할머니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김순덕 할머니께서 새벽에 실종되셨습니다. 90살 할머니로 치매를 앓고 계시고 흰색계 백구도 함께 없어진 상태입니다. 혹시 보신 분은 즉시 연락 바랍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철수네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언제부터 안 보였어? 혹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 있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철수는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특별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작정 어디론가 가려고만 하셨거든요.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순찰차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시골 지역 특성상 경찰 인력도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직접 수색에 나서야 했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급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백구가 함께 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철수의 표정 어딘가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색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청년회, 부녀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총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할머니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반경 2km 안에서 찾아보자. 이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팀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동쪽 논두렁 방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멍멍, 멍멍. 끊임없이 계속되는 짖음소리였습니다. 저게 백구 소리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수색대는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첫날 수색은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지만 할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철수는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남겨진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밤새도록 동쪽 논두렁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백구가 뭔가 알리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혼자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이틀째가 되어도 백구의 짖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동쪽 논두렁 방향에서 들려오는 멍멍, 멍멍 소리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개 짖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가 이틀째 계속 저러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부녀회장 김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구가 원래 조용한 개였는데 저렇게 계속 짖는 건 처음 봐요. 이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백구의 짖음소리가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동물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백구는 영리한 개니까 할머니를 찾으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사흘째 아침이 밝았을 때 드디어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열감지 드론을 투입해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스캔하겠습니다. 수색대장의 말에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문 장비라면 분명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이에서 열감지 카메라가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논밭, 산자락, 개울가까지 빠짐없이 스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긴장한 채 드론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론이 마을 동쪽 논두렁 지역에 도달했을 때 백구의 짖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진 거예요. 멍멍멍, 멍멍멍. 마치 드론을 보고 더 크게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색대원들도 이제는 백구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 개가 사흘째 저러는 걸 보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수색대원이 말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도 그 지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열감지 카메라 화면에 빨간 점 2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작게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백구의 짖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지점이었어요. 저기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수색대가 급히 그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뒤따랐어요.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백구의 짖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멍멍, 멍멍. 목이 쉰 듯한 소리였지만 여전히 힘차게 짖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땅이 움푹 꺼진 곳에서 백구가 무언가를 지키듯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사흘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 털이 더러워져 있었고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어요. 백구야. 철수가 부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면서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디어 왔구나, 빨리 여기를 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움푹 꺼진 땅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세요? 순덕 할머니? 수색대장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러자 아래쪽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백구는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할머니를 지키며 사람들이 와서 구해주기를 끊임없이 알려왔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철수의 외침이 논두렁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덩이 아래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분명했어요. 백구는 드디어 사람들이 와준 것에 안도하는 듯 잠깐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장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구급차와 구조장비 지원 요청합니다. 생존자 발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를 찾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수색대원이 구덩이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희미했지만 또렷했어요. 다리가 아파요. 백구가 계속 지켜줬어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제야 할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백구는 구조대원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 굶고 목말랐을 텐데도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전문 구조 장비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깊이가 약 2m 정도 되고 경사가 있어서 로프와 들것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구조대장이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를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비켜줘야 해. 철수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어요. 구조대원이 로프를 내리자 백구는 경계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죠. 할머니가 아래에서 백구를 달랬어요. 백구야, 괜찮아.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백구는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할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어요. 다리에 골절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외상은 크지 않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지만 의식은 또렷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들것이 준비되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백구는 할머니가 들것에 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지만 구조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손이 닿는 곳에 가만히 앉아서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구조대장의 지시에 따라 할머니를 태운 들것이 서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박수를 쳤습니다. 백구도 재빨리 구덩이에서 뛰어나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들것을 건드리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 근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급차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준비되었어요. 백구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철수가 백구야, 할머니 괜찮아. 우리도 따라갈 거야 라고 달래주자 조금 안정됐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행히 다리 골절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고 탈수 증상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의사는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기적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체온이 유지되어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철수는 병실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병원 밖에서 기다리며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철수는 회복 중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왜 엄마를 그곳에 혼자 두고 갔니?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논두렁 근처에서 너랑 함께 갔잖니. 그런데 너는 혼자 돌아갔어. 엄마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철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때문에 기억이 뒤섞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한 기억이었어요. 엄마,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 내가 엄마 손을 잡고 그곳까지 데려갔어. 그리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지. 근데 너는 안 왔어.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철수는 그날 밤 할머니를 논두렁 근처까지 데려갔었어요. 매일 밤 집에서 나가려고 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지쳐버린 철수는 할머니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잠시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돌아다니다 지치면 더 이상 혼자 더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길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철수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갔지만 이미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철수야,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지?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 때문에 자꾸 말썽 부리고. 너도 혼자서 엄마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이해하는 말투에 철수는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이해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용서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느끼게 했거든요. 백구가 없었으면. 철수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만약 백구가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면, 만약 백구가 사흘 동안 할머니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백구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어요. 순간의 판단 착오가 할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고 철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슴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용서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논두렁에 두고 온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집을 나가려 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농사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철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책하는 마음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다며? 정말 다행이야. 백구가 영웅이네.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철수에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칭찬하고 기적이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철수야, 너도 참 고생 많았다. 혼자서 어머니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오히려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거든요. 백구는 병원 앞 마당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동물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만 머물러야 했지만 백구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철수가 잠깐 나와서 백구를 봤을 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철수는 백구를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사흘 동안 굶고 목말라가며 할머니를 지켰는데 정작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철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할머니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다리 깁스는 했지만 의식도 또렷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이서 잘해보자. 백구도 함께 말이야. 철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안전이었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백구 덕분에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따뜻한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다치셨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살짝 몸을 떨며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철수는 할머니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침대 높이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조명등도 달았어요. 엄마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시 준비했어요.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도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보니까 전문적인 도움이 있으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치매 어르신을 돌본 경험이 많아서 철수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 건강해야 어르신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백구는 할머니가 집에 돌아온 후로 더욱 세심하게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실 때도 따라가고 밤에 잠들 때도 침대 옆에서 지켰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또 어디론가 가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런 백구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백구야, 이제는 괜찮아. 할머니 안전하게 지켜드릴게. 철수가 백구에게 말하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할머니를 잃을 뻔했던 기억이 백구에게도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철수네 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 돌보는 일 혼자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말해. 이웃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이장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할머니가 센터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대화도 하고 간단한 활동도 하시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센터 담당자의 설명에 철수는 안도했어요. 할머니도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전문적인 도움과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백구가 항상 곁에 있어서 할머니도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철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고마워. 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우리 백구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백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낸 자신의 역할에 대한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을 돌본다는 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움을 받으며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할머니와 백구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구조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다리 골절도 완전히 나았고 요양보호사와 주간보호센터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상태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백구가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어서 할머니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당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백구와 함께 꽃구경을 하고 계셨어요. 백구야, 꽃이 참 예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친구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철수는 밭일을 하면서도 자주 할머니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할머니를 더 자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백구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 미영 씨가 와서 할머니를 모셨어요. 백구도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모든 일상에 백구가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약 드실 때도 잠들 때도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종종 안부를 묻러왔어요. 순덕 할머니, 오늘도 좋아 보이시네요. 백구도 건강해 보이고.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철순의 가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해결하는 진짜 이웃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마당에서 백구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친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구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내 생명의 수호천사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철수야, 이리 와서 같이 앉자. 할머니가 철수를 부르셨어요. 철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백구의 머리를 함께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백구가 있어서.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구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철수가 모두 웃고 있고 자신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백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어요. 논두렁의 영웅 백구, 할머니를 구한 충견 백구.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에게는 그런 칭찬보다도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소중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철수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서로가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백구 고마워. 할머니가 다시 한번 백구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를 지켜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듯 잠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 품에 편안하게 몸을 맡겼어요. 철수는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백구 같은 충실한 친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 아래 할머니와 철수, 백구는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있는 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백구가 보여준 충성과 사랑이 이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었던 거죠.